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를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외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19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내일이면 벌써 시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선생님 시험 전에 몇 개의 강의를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 10탄. 가짜 구문이 특수문형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9월 시험에 여러분 지금 오늘 업로드 해드릴 19탄 랑이라는 사용동사를 쓴 겸어문과 20탄 빼이자 구문 누군가에게 무엇을 당하다 특수문형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형이기 때문에 꼭 학습해보고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9월 시험에 어떠한 특수문형이 나왔을까요? 랑이라는 사용동사를 쓴 경어문이 나왔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제시어 드릴게요. 보기 드리면 3초 정도 시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어순배열 얼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자, 한국어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들려준 우스갯소리가요. 나로 하여금 모든 걱정을 잊게 했다. 정답은 뭘까요? 힌트. 랑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오면 1탄에서 10탄 쌤이 이미 강의해드렸어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타지앙더 시어화. 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러한 특수문형이 최소 2문항에서 3문항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10탄, 19탄, 20탄을 정리해보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랑 나오면 뭘 이룬다? 겸어문을 이룹니다. 선생님, 겸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랑에 대한 목적어가 다른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역할을 겸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어문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어떤 동사가 나와야 된다? 시키다라는 사역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랑 나오면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딱 넣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예외 있습니다. 마지막 연습 문제에서는 예외 문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례는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나로 하여금 랑워 그러면 수로 또 두 번째 수로를 잡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요. 그럼 수로 잡을 때 단서가 있었죠. 러가 있어요. 설령 내가 이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러가 있으니까 두 번째 수로 자리에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왕은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띄어오는 결과보로서 이미 하나의 단어처럼 쓰입니다. 뭐뭐에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게 했다. 왕 띄어올라. 두 번째 수로 자리에 딱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있게 했습니다. 让我忘掉了. 무엇을 잊게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거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어휘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적중할게요. 이 단어 이번 달 나올 수 있어요. 와우.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럼 이 단어 생소할 수 있어요. 시어화. 사전적인 의미는요. 우스갯소리, 농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말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수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들려주다, 지앙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딱 형태로 외우세요. 우스갯소리를 하다,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앙, 시어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들려준 우스갯소리, 타지앙더 시어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어는요.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는 동사예요. 걱정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하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로 쓰였겠죠. 걱정, 근심. 모든 걱정, 所有的烦恼. 그럼 여러분 해석하세요. 나로 하여금 잊게 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우스갯소리 말 안 되죠? 무엇일까요? 모든 걱정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로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所有的烦恼를 딱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무엇이요? 그가 들려준 농담이 우스갯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20%는요. 한국어적으로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他讲的笑话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 자, 그럼 쓰기제 이 부분에 활용해 보실게요. 한 사람이 굉장히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시어화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들려준 우스갯소리가요. 나로 하여금 모든 걱정을 잊게 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대상만 바꿔주면 되겠죠. 해보세요. 你讲的笑话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 요렇게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어화 생소할 수 있고요.
쓰기지 이 부분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오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他讲的笑话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랑 첫 번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 즉 수어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겸어문이라고 한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겸어문을 이룰 때 랑이라는 사역동사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5급에서는 4개가 나오는데 4급에서는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랑부터 시작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연습 문제 가지고 옵니다.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랑 나오죠? 그러면 나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에 나로 하여금이라고 했을 때 랑워, 사람으로 하여금이라고 했을 때 랑ren. 그럼 두 번째 수로 얼른 잡아주셔야 되겠죠? 놀라게 하다, 치징.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쓰기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이 놀라워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덩어리를 외우셔야 되겠죠? 让我吃惊.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랑ren, 두 번째 수로는요, 吃惊 요렇게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랑ren 吃惊. 자, 그러면 주어 잡아야 되는데요. 더가 있으니까 그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남은 제시어 누구 있어요, 여러분? 위인동,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능력, 능리 나왔어요. 그러면 딱 조합하셔야 되겠죠. 요런 것들을 주어 자리에 배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능력? 운동 능력. 분리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운동 능력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관여가 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의 운동 능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합니다. 他的运动能力让人吃惊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시야화 쓰기제 이 부분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놀라다, 吃惊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문형을 쓸 거야. 템플릿을 연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让我吃惊 이런 것들 같이 외워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랑 나오면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랑 대신에 어떠한 사역 동사가 나와서 겸어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난이도 올립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랑 대신에 별표 실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죠? 어수는 실 나오면 몇 번째 수로 자리에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넣고 뭘 잡아주면 되겠다? 겸어 구조를 잡아주면 되겠다. 누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로하게 하다 요거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컨딩은요. 부사로서 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로 쓰였어요? 절대로 부사로 쓰일 수 없죠. 왜? 더 뒤에 들어갔으니까 명사로 쓰였을 거예요. 명사일 때는 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 인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정이, 선생님의 긍정이 老师的肯定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음을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시를 넣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수로 잡아줘야 되겠죠. 更加는 정도 부사로서 훨씬 더 자신감이 있게 하다. 두 번째 수로 自信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실 넣었어요. 첫 번째 수로 자리에. 그러면 두 번째 수로 누구 있습니까? 更加自信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면 겸호 구조 들어가야 되죠. 그로 하여금 더 두 번째 수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랑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어려워요. 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선생님의 긍정이, 선생님의 인정이 그로 하여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老师的肯定使他更加自信了.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4급 수준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5급 수준과 맞먹을 만한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랑 나오면 보통 수준. 랑 대신에 난이도 올라갑니다. 실이라는 사용동사 나와서 겸어문을 이룰 수 있더라. 좋은 문장들 많이 읽으면서 좋은 어감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인정이요. 그로 하여금 더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老师的肯定使他更加自信了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3개 있다 그랬어요. 자, 놀랍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는요. 지금 2024년까지 전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2024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러분 이름제 동사 이것도 쓰기제 이 부분에 쓰레기를 붓고 있는 버리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붓다 외우십시오. 따오 이름제 동사 너무 많이 나와요. 따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쓰기제 이 부분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우스갯소리, 시야화 이런 거 너무 중요했죠. 그다음에 놀라다, 실징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붓다, 따오 이런 것들을 쓰기제 이 부분에 매칭해 주셔야 돼요. 자, 붓다 나왔어요. 그런데 파바 지아오 여러분 지아오 별표 원래 지아오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요 我叫 우민징 혹은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때 니 지아오 什么名字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아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사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2개의 동사가 있을 때는 지아오는요 랑처럼 시키다. 그 다음에 시처럼 지금까지 기존에는요 랑과 실만 나왔어요. 근데 2024년 처음으로 거의 5급 수준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 지아오의 단지 부르다라는 의미만 알았다면 이 문제는 못 풀었을 거예요. 동사가 2개 있을 경우에는 이 지아오는 몇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가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 하중상까지 오늘 19탄에서 사역 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저에게 시켰어요. 주술모 그리고 겸호 대상까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수로 자리에 아빠가 저에게 시켰어요. 그럼 두 번째 수로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하도록 시켰습니까? 붓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야는 무조건 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뭔가를 한번 해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붓도록 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이샤 넣어주시고요. 무엇을요? 쓰레기를요. 라지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것도 쓰기제 2부분에 들어갈게요. 쓰레기를 붓고 있는 그림 나와요. 그러면 따올라지만 외우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쓰레기를 붓다 따올라지 요것만 쓰지 마시고요. 엄마가 저에게 쓰레기를 버리도록 시켰어요. 아빠가 저에게 쓰레기를 버리도록 시켰어요. 이러한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바 지아오 따오이샤 라지 그러면 쌤 지아오가 부르다라는 의미가 아닌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동사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 나왔을 때 겸어 구조를 이룰 수 있는 타역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탄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겸어 구조를 이루는 사역 동사는요. 랑과 실과 누가 있을 수 있다. 5급용입니다. 지아오도 나올 수 있더라까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하죠. 기본적인 랑, 실, 지아오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쓰기지 이 부분에 쓰레기를 붓는 그림 나왔을 때 따오라지까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빠바 지아오, 따오이샤 라지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 상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랑 나오면 두 번째 수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심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랑워 상신 이걸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두 번째 수로 자리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수로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개의 제시어의 역할을 보셔야 돼요. 자, 더 나왔어요. 그대 누구 연결? 명사 연결. 그 다음에 쌍신만 있어야 되는데 쌍신 더 있고요. 이렇게 뭘로 쓰였을까?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여러분? 술이 있어요. 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수로가 랑이 아니고 쌍신이 아니고 뭐이다? 이다? 실. 동사가 수로이겠구나. 요런 구조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을 수로 자리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상심케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여기서는요. 주어가 생략된 구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로는요. 이다, 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생략됐고요.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으로 쓰였다는 거죠. 이 섹션에서 학생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 누가 이 랑워 쌍신던 이 내용이 관용으로 쓰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본 어수를 익히고 함정 문제를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마지막 연습 문제에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2024년에 나온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제일 상심하게 하는 것은 最让我伤心的 어떤 내용이겠죠? 주어 생략하고 실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뭡니까? 태도입니다. 타이도. 목적어. 또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들어갔어요. 너의 태도야. 너무 괜찮죠? 나로 하여금 제일 상심케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건 바로 너의 태도야.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이런 문제들도 사급시험에 나온다. 요런 것들요. 자, 한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또 외워놨다가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쓰기제 2부분에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바꿔서 얘기하자면 쓰기제 1부분을 싹 다 꼼꼼하게 외웠더니 쓰기제 2부분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더라. 왜? 외웠으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쓰기제 2부분에도 응용하실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쓰면 8점짜리 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무 중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제일 상심케 하는 것은 바로 너의 태도야.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거. 그리고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요런 겸어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요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문제. 그래서 사역동사 3개, 让, 时, 教. 그리고 요렇게 주어 다른 역할로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연습 문제로 풀이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문장들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가 들려준 농담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걱정을 잊게 했다. 여러분 이거 쓰기제 이 부분에 활용하셔야 되겠죠? 他讲的笑话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他讲的笑话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他讲的笑话让我忘掉了所有的烦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의 운동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 他的运动能力让人吃惊. 여러분 여기서 좀 심심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도부사 和你나 아니면 시험용 매우 十分 이런 거 넣어주셔도 무관합니다. 他的运动能力让人很吃惊让人十分吃惊 이런 문장도 가능하니까요. 의미에 따라서 정도부사 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인정이 그를 더 자신감 있게 했다. 그러면 랑 쓸 수 있어요. 근데 使 들어갈 수 있었고 肯定이라는 단어 너무 좋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老师的肯定使他更加自信了. 이런 自信 이런 단어 너무 좋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그 품사들도 연상해보는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老师的肯定使他更加自信了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나에게 쓰레기를 버리도록 시켰어요. 일반적으로 让我 생각할 텐데 처음으로 나온 叫我 생각하셔야 되고요. 쓰레기를 한번 버리다 倒一下垃圾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요런 학장형까지 추가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爸爸叫我倒一下垃圾 너무 좋은 예문입니다. 爸爸叫我倒一下垃圾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로 제일 상심하게 하는 것은 너의 태도야. 문장 너무 좋죠?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수로를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까지 마지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특수문형 어렵습니다. 특수문형은 일반적인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나 술목 구조를 물어보는 동사 수로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상세하게 공부를 좀 하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시험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스 중에 있는 다양한 영상 보시면서 마지막 충분히 복습해 보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시험 보시기 전에 모의고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라이브가 됐던 또 다른 강의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짜요!